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사어학원에서 의리토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남상원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토익이라는 시험은 뭐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해서 여러분들 토익이라는 거는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단기간에 뭔가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얇은 책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얇은 책을 고를까요? 두꺼운 책을 고를까요? 그죠? 네, 본인도 본인들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얇은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내용은 죄다 강사나 아니면 학원 책임으로 이제, 그죠? 이제 전가를 시키는 부분인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일단 학원이나 또는 강사 또는 강의 커리큘럼에서 제시하는 어떤 단순 명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믿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공부를 할 때 있어서는 간단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시겠어요? 좀 욕심을 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수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토익이라는 시험이라는 것이 유형이라는 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영어를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영어를 되게 못했던 사람인데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대해서 보니까 뭔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험자 입장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문제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자, 이 부분은 넘기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토익반 이름이 뭐라고요? 아시겠죠?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의리! 자, 그러면 제가 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3초 문제풀이라는 거예요. 되게 수능 세대,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을 준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독해하고 필로서 느낌으로 찍는 부분으로만 그 문제를 풀게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한 700~800점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900점 이상으로는 되게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게 되시겠죠? 그 부분은 정확한 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익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보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compliment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자, 보어라는 겁니다. 자, 이 보어라는 것은 뭐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주격 보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주격 보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쉽게 이론적인 부분을 약간만 다루고 나서 토익에 대한 스킬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나왔을 때 뒤쪽에 빈칸이 있다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오케이. 자, 두 가지 문장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I am a student. 자, 유창한 발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거는 이제 딱 보면은 왜 얕잡아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I am happy. 그죠?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자, 뒤에 있는 이 student라는 부분과 happy라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이 왜 나온 단어냐 하면은요. 앞에 있는 이 주어라는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있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숨어 있는 논리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주어져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 방법이 형용사가 아니고 그죠?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자, 어떤 어려운 명사라든지 조금 추상적인 뜻의 명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조금 쉬운 명사나 조금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명사로 바꿔치기 해주는 것도 설명의 방법이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보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둘러치기죠. 왜 여러분들 뭐 스무고개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주변 정보를 막 제공하게 되면 그때 I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본인이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서 보어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품사는 바로 명사.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명사와 형용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자, 명사라든지 또는 형용사라는 것이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았다 하게 되면 만들어서라도 써야 돼요. 자, 해서 명사라는 것 말고 명사 대신에 명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동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사절이란 좀 긴 표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나중으로 미룰게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말고 형용사도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형용사 대신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는 되게 모르는 그 경향이 있죠. 자,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사는 뭡니까? 예상한 대로요. 자, 동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에서 뒷부분에 있는 조사를 조금 바꾸게 되면 뭐뭐 하는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아시겠죠? 따라서 이 동사라는 것을 형용사로 바꾼 것을 바로 뭐라고요? 분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종류를 조금 따지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자, 분사라는 것 말고는 또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라고 해서 투부정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전치사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전치사라는 거는 다 아시죠? 뭐 in, at, to, from 같은 말이 있죠. 거기에다가 명사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면 하나의 어떤 의미가 되는데 그것은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식어 중에서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또는 형용사 보어 대신에 이러한 표현들이 비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물론 비동사 바로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동사 바로 뒷 단어는 뒤쪽에 이제 보어가 잡혀 있는 상태고요. 앞에 있는 표현은 그 보어를 수식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의 부사 따위, 뭐 가장 확률이 높은 표현을 쓴다면요. 아시겠죠?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주로 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관건이 뭐냐면 토익이라는 시험은 바로 제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시험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골라내서 해석을 하셔야지 전체 문장을 가지고 해석해가지고는 그죠?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형을 보시면은 1번 내용 보세요. 선택지 어휘의 품사가 다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자, A, B, C, D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moderate, moderately, 그 다음에 moderator, moderating 발음 죽이죠? 죄송합니다. 자, A, B, C, D가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대한 단어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있는 어미 부분이 좀 다르죠? 이것은 품사가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자, 일단 단어 부분을 뭐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보시면은 A번과 D번을 보시겠습니까? 자, A번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다가 뒤에 ing를 붙이면 D번이 나오겠죠. 그죠? ing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있던 A라는 것은 동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번 보시면 뒤에 ly 있죠? 이거는 주로 부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미가 되죠. 그 다음에 C번 or 또는 er를 붙이게 되면 사람이나 기계 따위를 만드는 그런 명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미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빈칸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죠? has been이 있죠. 물론 딱 겉보기로 봤을 때는 두 단어처럼 생겼습니다만 has been이라는 것은 그냥 비동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 has been이라는 말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보어. 아시겠죠? 자, 보어가 바로 뒷단어에만 나올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 그럼 찾아가라. 아시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형용사나 명사를 찾는 것인데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명사보다는 형용사가 훨씬 더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요. 알겠죠? 자, 해서 뒤쪽을 찾아가시는데 물론 빈 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뒤로 계속 찾아가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가 보이시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빈 칸은 지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시겠죠? 자, 빈 칸은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다. 아시겠습니까? 해서 정답 표현이 부사, B번 되겠죠. 해석했나요? 안 했죠? 되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수학 문제 푸는 기분이 드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도 한번 가볼까요? 자, employees are blank, encouraged to use the exercise facilitie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 are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ed 붙은 말이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encouraged. 그죠? encouraged라는 말도 ed가 붙었는데 are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는 동사지만 뒤에 있는 encouraged라는 것은 선택이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그냥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사가 뭐라고 그랬죠?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얘는 동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씩? 그죠? 그거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문법인가 봐요. 다 알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미 동사 are라는 표현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encouraged는 동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무슨 태라고 그러죠? are encouraged, be plus pp. 수동태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수동태라는 곳에서 쓰이는 pp는 보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are라는 말 뒤에 보어가 잡혀 있는 거죠. 빈 칸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빈 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ly.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같은 얘기인데 자, 보시면 자, be 다음에 나오는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라든지 투부정사 또는 뭐 대절 같은 그런 수식어가 뒤에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빈칸에 그냥 보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보어까지가 이 형식으로서 기본 문장은 성립이 된 것이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수식어일 뿐이에요. 다 지워도 돼요. 아시겠죠? 물론 뭐 어떤 내용만 조금 약해질 뿐입니다. 자, 해서 문장 보시면은요, the customers are blank for making payments in time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A번 맨 마지막에 ITY라는 말 있죠, 그죠? ITY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얘는 명사를 만들죠. 아시겠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면 부평 길거리에서요, 앞에 머리가 긴 여자가 긴 사람이 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머리가 길어. 여자예요? 그죠? 가능성이죠? 그죠? 옛날에 CF 있었잖아요. 그죠? 혼자 왔니?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거죠. 확률인데 그래도 굉장히 높죠. 아시겠습니까? 자, ITY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명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B번은 맨 뒤에 LY자 있죠? 해서 얘도 마찬가지 부사가 되겠고요. LY를 뜯어내면 뭐가 남아요? 형용사가 남아요. 알겠죠? 그래서 C번 부분은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번의 IVE라는 표현도 역시 형용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빈칸 자리는 보어라고 했습니다. 보어는 주어를 꾸며주는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customers라는 단어는 다 알죠? 뜻 뭡니까? 그죠? 고객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객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며주는 표현이 뒤에 있습니다. responsive, responsible.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답일까? responsible이라는 것은 뜻이 뭐죠? 책임 있는. 그죠? 책임 있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response라는 표현이 뭔지는 아시죠? 뭡니까? 답변, 응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아시겠죠?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책임자라든지 담당자라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책임지는 또는 무엇을 담당하는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responsive라는 것도 역시 형용사예요. 뜻이 달라요. 자, 밑에 있는 것은 응답이 빠른, 반응이 빠른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꾸며주는 표현이 만약에 뒤에 나왔다 치게 되면 다른 형태의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거 이건 사실 수건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Be responsible for. 시작. 다시 한번요. Be responsible for. 시작.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be responsive to. 시작. 자,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to라는 것을 외우실 때는 이때는 to가 전치사 to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거든요. 해서 항상 뒤에 어떤 단어를 만들어 넣어서 같이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for가 들어간다라는 내용 때문에 C번 아니면 D번이 정답. 형용사가 높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for라는 전치사와 결합이 될 수 있는 말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C번, responsible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문법 부분은 이렇게 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어떤 말이 어떤 말과 결합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보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 보겠죠.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또 볼게요. The CEO is blank that the company strategy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sales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The CEO is 그 다음에 빈칸 자리 보어. 아시겠죠? 보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보어라는 것은 확률상으로는 형용사가 높지만 명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어가 될 수 없는, 절대 될 수 없는 표현이 뭐가 있죠? D번입니다. 그죠? 부사죠. 자, 이것 말고 나머지 내용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번 보시면은요, optimist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optimist. 다 같이 optimist. 자, 맨 마지막에 ist 같은 말을 붙이게 되면 뭐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사람을 만들어내죠. 자, 얘는 낙관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optimism이라는 것은 낙관주의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나와 있는 optimistic이라는 것은 낙관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the CEO is 빈칸에서 정답이 안 되는 부분, 바로 안 되는 부분 뭐죠? optimism이죠. 왜죠? 자, 주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왔을 때 만약에 명사 보어가 등장했다. 라면은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보어는 무슨 관계가 돼야 되죠? 동격 관계가 돼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질문 던질 수도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뒤에는 sleeping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질문. 동명사? 질문. 현재 분사, 동명사. 현재 분사, 동명사. 둘 다? 현재 분사? 여기는 저 좋아하는 거 아니죠?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자, sleep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명사다라고 치면 얘는 명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맞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명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질문 드릴 테니까 무조건 답변은 sleeping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답변은 sleeping이에요.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leeping. 나라는 사람 자체가 슬리핑의 자체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별명생인 거죠? 잠보이, 잠걸. 이게 되시겠어요? 해서 얘는 형용사로 보시는 거고요. 그죠?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얘가 앞에 있는 아이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optimism이라는 것은 동격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정답은 될 수 없죠. 남는 것은 A번과 B번입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쉬운 건데요. 사실상 좀 많이 까먹은 경우가 있는데 I am a student예요. I am student예요.
I am a boy예요? I am boy예요? 그죠?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나는 셀 수 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앞에다가 관사가 나온다라든지 뒤에 복수형 어미 s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번 같은 경우는 앞에 관사가 없지요. on, the 없지요. 맨 마지막에 s자도 없지요. 따라서 말은 될지언정 얘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답 표현이 그래서 B번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선택지의 품사는 같으나 어휘가 다를 때. 자, 지금까지 내용은 A, B, C, D를 봤을 때 앞부분 단어는 모체는 같은데 품사만 다른 경우였죠. 그죠? 그런 경우는 거의 해석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휘 문제가 되면은 해석을 쬐끔은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해석할 때도 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선택지가 일반 형용사 아니면 분사일 때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일단 거기에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자동사의 PP 선택지가 있으면 소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앞에를 보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무슨 태라고 그랬죠? 수동태죠. 말은 많이 외웠는데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수동태가 뭐죠? 수동태 왜 씁니까? 있어 보여서. 그죠? 수동태 왜 쓰죠? 배웠으니까. 아시겠어요?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수동태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자, 이거는 제가 예문으로 많이 쓰거든요. 알겠죠? 한번 이름 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수민이요. 맞나요? 오케이. 자, 요즘 환율 시세 아십니까? 1달러에 얼마? 그죠? 한 1,000원 정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로또를 따신 거예요, 수민 학생이. 알겠죠? 자, 여기에 이 부분이 1달러고 이제 100달러 하면은 한 10만 원 되죠? 그죠? 100만 원, 1000만 원, 10만 원. 그냥 지구를 사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알겠죠? 자, 해서 자,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얼마짜리인지를 알려주는 수식어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알겠죠?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강이 있는 거예요. 물살이 빨라요. 알겠죠? 그랬을 때 수민 학생이 떠 흘러가고 있고요. 그죠? 이 돈이 든 돈가방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알겠죠?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여기. 맞아요? 얼굴 한번 다시 보시고.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진짜 다시 한번 얼굴 좀 보시고 말씀. 여기는 진짜? 에이 아니고 왜 얼굴을 못 봐 근데. 오케이. 자, 아시겠죠? 선택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주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알겠죠? 만약에 목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목적어의 순서를 가장 1번 단어로 목적어를 강조하는 문장이 바로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즉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1형식이나 2형식에 주로 쓰이게 되는 자동사라는 것은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remain이라든지 look, stay, happen, occur 같은 것은 아무리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된다고 치더라도 얘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BPP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와 주어를 연결하여 해석한다라는 것은 보어가 주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를 가겠습니다. The books are extremely 그 다음에 빈칸 among teenager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iverse. 자, A번에 나와 있는 것은 다양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B번 acquainted. 얘는 알고 지내는. 알겠죠? C번에 popular 다 아시죠? 인기 있는. D번에 solicited라는 것은 뭐죠? solicit라는 것이 뭐냐면 유혹하다 라든지 또는 뭐 부추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대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해석을 순서대로 하세요. 책이라는 것은 extremely, 매우 diverse, 다양하다. 책이 다양하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잖아요. 그죠? 책이 많아요.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것이 알고 지낸다. 얘는 말이 안 되죠. 책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뒤에는 solicited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이 유혹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A번과 C번 중에서 고르실 텐데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죠. 이게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정확한 뜻을 알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divers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빈칸이라는 것이 괜히 빈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장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빈칸 뒤쪽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앞에 있는 빈칸을 꾸며주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빈칸 among teenagers예요. 이해 되죠? 자, 그럼 10대들 사이에서 다양한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라는 말 중에 고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해서 정답 표현이 C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the domestic economy is currently 빈칸 나왔는데, 자, economy, 경제. A번, precious, 소중한, my precious, 알죠? 그죠? B번의 interested라는 것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뭐 경제라는 것이 흥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흥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unstable, 불안정한이라는 뜻이고요. D번의 lengthy라는 것은 긴 또는 뭐 지루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경제가 소중하다. 말 돼요? 돼요. 이게 되시겠죠. 경제가 불안정하다. 말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그냥 찍는 거예요. 말이 좀 더 돼 보이는 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객관적인 논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되시겠습니까? 자, 보면은요. 자, 이것이 domestic economy라는 것이 현재 소중하다 말 됩니까? 어제는 경제라는 것이 안 중요했어요? 말이 안 되죠. 내일 중요합니까? 오늘 중요합니까? 항상 중요하죠. 따라서 이 부분은 말할 건덕지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currently라는 단어가 빈칸을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시겠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다. 말 됩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precious라는 말보다는 unstable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뭘 봤습니까? 자, 보어라는 것은 주어를 꾸며준다라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 보어를 꾸며주는 놈이 있으면 그 말과 연결했죠.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설명은 좀 길었습니다만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제가 눈만 돌리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해석 안 하죠? 품사만 따지죠? 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두 번만 보죠? 따라서 정답 표현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선택지가 모두 PP일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다음 PP가 이제 빈칸이 나오는 건데 A, B, C, D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죄다 PP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시느냐라는 건데, 자, 지금 이 문장이 수동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자체로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해석을 할 텐데 해석이 이상해요. 왜? 되게 수동태라는 것은 뜻이 뭐죠? 뭐뭇이 뭐 되어지다. 그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말로 바꾸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얘를 어떻게 능동태로 푸는 겁니다. 자, 지금 비동사라는 게 있으면 앞부분에는 주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주어는 사실 능동태 문장에서는 뭐였었죠? 목적어였었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B 플러스 PP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PP라는 것은 원래는 수동태가 바뀌기 전에 동사였었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동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사였을까요? 타동사였을까요?
타동사였겠죠. 그리고 목적어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감 오죠? A, B, C, D에 나와 있는 것을 동사로 여기시고 그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는 말을 그 뒤에 붙여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동사하고 목적어만 딱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보시면 routine safety inspections will be 빈칸 나왔고요. on a monthly ba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런 얘기예요. alert가 A번으로 나왔죠? alert는 뭐예요? 뜻이? 동사로서는 뜻이 경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 사람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앞에 주어 자리에 있는 말이 뭐죠? inspections라는 말이죠. 어쨌든 사람은 아닌 느낌이 좀 들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조사, 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안전 점검 같은 의미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B번 condu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행하다, 실시하다라는 것인데 조사 혹은 검사를 실시하다. 말 되네요. 그다음에 C번 보시면 engage라는 말이 있는데요. engage라는 것은 수거가 있습니다. 얘는 be engaged 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어디에 개입하다. 아시겠죠? 어디에 종사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protect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얘는 보호하는 거죠. 뭘 보호한다고요? inspection을 보호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되시겠어요? 따라서 정답이 conducted가 되는 거죠. 이게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Tickets for the performance should be 빈칸 나왔고요. upon entrance. 이 부분 문제를 푸실 때 마찬가지 그냥 푼다 치게 되면 티켓이 있는데 공연을 위한 티켓이 있는데 이것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A번이 돼야 된다. 뭐 검사가 돼야 된다. 모니터가 돼야 된다. 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아시겠죠? 뜻을 풀게 되면 비슷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해서 어떻게 푸는 것이냐? 자, 보시면 scrutinize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자세하게 검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scrutinize. 다 같이 시작. scrutinize. 알겠죠? scrutinize. 그 다음에 tickets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onitor가 있습니다. monitor. 그리고 tickets가 나왔고요. 다음 exami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tickets가 있고요. present가 있습니다. 그리고 tickets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뭘까요? 일단 한 개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는 말이 안 돼요. 모니터라는 것은 어떨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까? 되게 어떤 상황 따위를 주시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scrutinize라든지 examine이라는 것은 왜 위조 지폐 아시죠? 그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훑어보고 검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것이고요. present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보호 부분을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되게 작은 지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자, 타동사 어휘를 만약에 찍어야 된다라는 상황일 때는 단순 무식하게 연결되는 목적어만 본다. 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 뒤에 있는 수식어까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수식어 부분이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얘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꾸미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게 되거든요. 뜻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upon entrance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것은 입장 시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입장 시에 또는 뭐 만약에 뒤에 어떤 그 직원한테라는 to라는 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직원한테라는 것이 나왔을 때 뭐죠? 직원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만약에 from이 나왔습니다. from.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반드시 목적어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까지는 가셔야지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정답 표현이 D번 되겠죠? 알겠습니까? 입장 시에 티켓을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번과 C번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왜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는 스토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비동사라는 말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보호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호가 될 수 있는 말은 명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만 정답으로는 뭐가 많다고요? 형용사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형용사 자리가 맞아요. 근데 형용사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분사가 있다. 그럼 뭘 찍으실래요? 대부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되게 분사 쪽으로 많이 손이 가요. 근데 ATS는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찍으시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이 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것은 밀면 밀리고 때리면 때림을 받고 맞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알겠죠? 그런 식의 어떤 쌍방 관계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토익 문장이 좀 짧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스토리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일반적인 형용사를 찍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문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아마 절대 틀리시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의리토익에서는 이런 식의 유형 문제 있죠. 일단 그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는 제가 뒤에 비슷한 유형들에 나와서 어떤 여형이라든지 또는 그 어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적어도 한 200문제씩은 같이 풀어요. 이해되시겠죠? 처음에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노가다 있죠? 생활의 달인 아시죠?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히 몸에 익죠? 아시겠습니까? 공부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뭔가를 외웠을 때 자, 이게 어떤 것이지? 생각했다가 나중에 떠오르는 거. 단어를 외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대로 공부가 된 것이죠. 이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실력 차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얼마나 빨리 푸는지도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에 대한 확신도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똥개 훈련을 시켜요. 알겠죠? 이게 계속 푸는 거예요.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더 빨리 풀고. 이해 되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토익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모르는 부분이 발생했다 치게 되면 항상 제 목소리 기억해 두시고 알겠습니까? 자,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